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영 경상북도지사는 각각 내년도 시도정의 운영 방향을 대구 재창조와 미래 준비로 내걸었습니다. 올해 주요 이슈를 되돌아보는 송년 기획뉴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부동산 광풍이란 말이 나올 만큼 치솟고 있는 대구의 집값을 짚어봅니다. 새해부터 담배값이 오르고 금연구역도 확대되는데요. 이참에 담배를 끊자는 흡연자가 늘면서 금연 클리닉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논란을 빚어온 포항시 음식물 폐수 처리장이 설계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상태로 알려져 근본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낮부터는 동장군의 기세가 한풀 꺾였는데요. 오늘도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고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동장군이 물러나면서 오늘은 볼에 닿는 공기가 한결 더 부드러워지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2.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운 상태인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대구가 7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 5도 안팎을 보이며 딱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낮 동안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또 성탄절 전날인 내일 대부분 맑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10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9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당분간 별다른 눈과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작은 불씨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영 경상북도지사가 송년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시도정의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대구 재창조를, 김관영 지사는 미래 준비를 내걸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취임 후 지난 6달을 시민 소통에 주력하면서 대구의 혁신과 희망을 본 시기였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대구 취수원 이전과 남북권 신공항이 속도를 내지 못했던 점과 이우한 미술관 불발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이 어느 정도 투입되고 그 세금에 따르는 편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권 시장은 내년을 대구 재창조의 원년으로 삼아 모든 분야의 혁신을 이끌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뿌리 산업과 자동차 산업, 물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이루면서 달성 국가 산업단지의 1단계 사업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고 창업도시로의 비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창업밸리 부분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성 작업과 창업 생태계를 완비하기 위한 금융, 세제, 그리고 판로 지원 부분들도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김관용 지사는 전국 유일의 창조경제혁신센터 2개 유치를 올해 최대 수확으로 내세우면서 내년을 경제혁신을 통한 미래 준비에 전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광역교통망 형성, 경북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세계 물포럼과 실크로드 문화대축전, 세계 군인체육대회 등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강화되고 SOC 사업이 탄력을 받고 농업 부분에 대한 FDA에 대한 준비를 하나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도청 시대 원년을 맞아 유관기관 이전과 기업 유치로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접 5개 광역단체의 협력 사업인 황금 허리벨트 조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시가 전국 처음으로 전통시장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전통시장 특별위원회는 김형호 대구시 상인연합회장을 위원장으로 대구시와 시의회,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15명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전통시장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다양한 전통시장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한편 대형마트 영업규제 위법 판결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감정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5개 기관은 오늘 오후 2시 한국감정원에서 임직원과 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사회공헌 활동을 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이들 기관은 먼저 성금 2,500만 원으로 마련한 생필품을 지역 저소득 주민들을 찾아 직접 전달하는 사랑의 산타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의 16층짜리 아파트 중 6층에 살고 있던 70살 박모 씨의 집에서 불이 나 가재 도구와 아파트 복도 등 14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아파트 주민 4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고 이 가운데 6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났을 당시 박 씨의 집에 아무도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문화방송이 올 한 해 주요 이슈를 되돌아보는 송년 기획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가히 부동산 광풍이란 말이 나올 만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대구의 집값 문제를 짚어봅니다. 도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대구에서는 2006년 이후 최대 물량인 2만 6천 가구의 아파트가 새로 분양됐습니다. 평균 청약 경쟁률 10대 1, 일부 단지는 100대 1을 넘어서 호황을 넘어 과열을 걱정할 정도입니다. 기존 매매가가 오르고 또 전세난이 겹치면서 아파트 사는 것을 주저했던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시장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올해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2년 연속 2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상승률의 4배에 이릅니다. 전셋값 역시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이면서 물량 부족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전체적으로 13,000여 세대가 사실은 입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또 물량들이 한 60% 가까운 물량이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수급 불균형 문제는 아마 내년도 상반기를 지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던 부동산 가격이 조정될 경우 지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올해 대구의 부동산 호황의 상당 부분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가계 빚으로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거품이 꺼지는 수순을 밟을지 않을까라는 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만약에 이런 형태의 경착륙이 일어나면 이것은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 경북 전체 경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난 10월까지 대구 지역의 가계대출은 29조 9천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17.4% 늘어 전국에서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습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 담보대출이 3분의 2를 차지했는데 증가 속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빨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이 가계가 돈을 갚을 여력이 악화가 되고 또 담보력을 악화로 이제 추가로 대출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계가 이제 실질 소득이 축소가 되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 정책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소득을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해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경착륙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올해보다 1.4%포인트 줄어든 2.4%로 제한함에 따라 지역대학들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천대학교가 지난 19일 내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한 데 이어 나머지 지역대학들도 교육부 지원 사업에서 등록금 경감 노력이 주요 평가 기준인 만큼 인하나 동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은 최근 한 베트남 FTA가 최종 타결됨에 따라 지역의 철강, 전자업계가 축적된 자본과 기술로 베트남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경연구원은 특히 베트남 대상 교역 품목 가운데 경북의 철강금속 제품과 전자, 전기 제품이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원료 공급에서부터 수출까지 공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해부터 담배값이 오르고 금연구역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는데요. 이참에 담배를 아예 끊자는 흡연자들이 부쩍 늘면서 보건소 금연 클리닉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온 70대 남성이 금연 클리닉을 찾았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며 금연 목표를 세웁니다. 이거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흡연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담배값 인상 소식이 전해진 지난 9월 이후 보건소 금연 클리닉 등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했습니다. 담배값 지출에 대한 부담이 일찌감치 금연 결심으로 이어진 겁니다. 5천원짜리 태우는데 한갑이면은 365일 하면은 18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농촌은 이 벼농사를 말이죠. 900평을 지어야 생산비 지하고 나온다고요. 뭐 담배값도 비싸고 집에 식구도 아들도 오면은 전부 피우지 마라 거의 뒤에 따다고 앉아. 혼자 담배를 끊겠다는 의지만으로 금연을 할 경우 성공률은 5% 미만으로 매우 낮지만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면 성공률을 27%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주 잘하고 오시고요. 또 그 힘든 상황에 따라서 전화도 주시고 또 상담을 해드리니까 잘하고 성공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새해부터는 또 금연구역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고 전자담배도 담배와 똑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는 흡연자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금연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쾌적한 교육 환경과 위기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4대 추진 전략으로 대구 교육활동 안전확보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교육활동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3학년에게 실기 수영 10시간 가운데 2시간을 생존 수영으로 하고 수련 기관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급식과 기본생활 분야, 시설 분야, 재난 대비 및 대응 능력 분야 등 4개 분야별로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시설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예비 전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동절기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건물 난방은 18도로 제한하고 근무 시간 개인 난방기 사용은 금지합니다. 또 전력 수요가 많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 전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는 에너지 절약 컨설팅반을 구성해 학교별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논란을 빚어온 포항시 음식물 폐수 처리장이 설계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설계 기준인 하루 90톤 음폐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내부 결론이 났는데 포항시와 환경공단이 이제는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될 시점입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의 포항시 음폐수 처리장 사업은 이미 수차례나 준공 약속을 어겨왔습니다. 설계 기준에 따르면 하루 90톤의 음폐수를 처리해야 되지만 지난 1년간의 시운전 결과 70에서 80톤을 처리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폐수 유입량을 더 늘릴 경우 암모니아 수치가 높아지고 정상 가동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이 어떻습니까? 이게 많이 그냥 막연하게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만하게 처리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 포항시와 환경공단 모두 더 이상 시운전을 해봐도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하고 감사원에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를 아마 환경공단도 지금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이제 100%의 준공은 안 되는 걸로 지금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양측 모두 차일 피일 시간만 끌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계속 바라만 갔잖아요. 일종의 비정상적인 시설을 그냥 또 현재 상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하지만 환경공단은 영산만 산업에서 유입되는 음식물 폐수의 수질이 여전히 당초 설계 기준을 15% 이상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포항시 음폐수 처리장 문제가 또다시 해를 넘기면서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대구시가 대구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35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해 44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정직 3명에 감봉 10명, 견책 9명, 경고 15명 등으로 1억 원이 넘는 의료장비를 승인 없이 마음대로 구입하는 한편 계약직 인력 방만 운영과 호스피스 센터의 부실한 병동 관리 등이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의료원의 재정 적자가 반복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영 개선 노력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수촌 1위 여척동 시의 주민들이 31만 원, 구미시 형곡일동 삼합페인트 대표 김한덕 씨 20만 원, 그린바이크 사랑봉사대장 신재봉 씨 10만 원, 풍림아파트 구대규 씨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구미시 형곡일동에서 김영진 씨와 황준영 씨께서 각각 10만 원, 성주군 수륜면 남은일리 주민들께서 31만 원, 벽진면 농친조우의 조판재 씨와 회원들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물러나면서 오늘은 볼에 닿는 공기가 한결 더 부드러워지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2.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조금 올라있긴 하지만 여전히 출근길 공기는 차가운 상태인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7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 5도 안팎을 보이며 딱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낮 동안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또 성탄절 전날인 내일 대부분 맑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대구의 낮 최고 기온 10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또 대구와 경북 9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영천의 낮 최고 기온은 7도, 청도는 6도가 예상됩니다. 남서 내륙 지역 현재 영하 8도 안팎, 한낮에는 5도 안팎으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북부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는 가운데 출근길은 여전히 춥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울진과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성탄절 당일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